환자분들은 자기 노력을 별로 안 하려고 의사가 다 해결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근육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운동을 대신해줄 수도 없습니다. 통증이 생긴다는 건 뭐 우리 몸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경계경보를 내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활력 100세 시대, 건강의 목표인 여러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이 전하는 건강 지침서, 헬스조선 질병백과.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김수진 기자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집이라도 기둥만 튼튼하면 보수가 가능하죠. 기둥이 무너지면 그 집은 새로 지어야 하는데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허리. 그래서 오늘 우리 몸의 기둥, 허리를 지켜라 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를 모셨는데요. 이병규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허리가 몸의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대체 왜 허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건물의 기둥이 있어야 건물이 유지가 되듯이 우리 몸의 기둥이 척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목부터 허리까지 뭐 이렇게 쭉 전체 팔 다리가 붙어 있어서 우리 몸을 지탱을 해주고요. 골격적으로 우리 몸을 지탱을 하고 그 척추뼈 안으로도 신경이 지나가면서 팔 다리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 척추입니다. 그래서 척추가 우리 몸의 가장 기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원장님, 이게 허리 질병이 되게 많잖아요. 네. 되게 많은데 그럼 이런 증상은 이런 질병이다라는 거를 병원에 안 가도 환자들이 좀 구분할 수 있는 팁이 없을까요? 네. 우리가 근육에 생기는 병, 디스크에 생기는 병, 뼈에 생기는 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흔하게 허리 통증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근육이 뭉치는 병, 보통 염좌라고 하는 병이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병, 협착증, 전방전이증, 측만증,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각각 증상을 얘기를 해보면 염좌라고 하는 건 근육이 뭉쳤기 때문에 그 뭉친 부위, 특정 부위만 아픕니다.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엉치가 아플 수도 있고, 디스크병은 신경이 눌리는 부위, 그것이 이제 가운데 쪽으로 누르면 허리, 좀 더 척추 관절 쪽으로 하면 엉치, 그 다음에 좀 더 바깥쪽으로 하면 다리. 그래서 보통은 디스크병은 엉치, 다리 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협착증은 노화가 돼서 나타나는 병이어서 대부분 이제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이 나타나고, 걷기가 좀 힘든 증상으로 허리병이지만 좀 더 다양하게 나오고, 척추 전방전이증은 척추뼈가 이렇게 밀리면서 앞으로 밀리면서 척추 관절이 끼어서 생기는 거라 특징적으로 환자들은 이제 허리병이지만 골반 아프다, 엉치 아프다고 표현을 해서 뭐 고관절 질환으로도 오해를 많이 하는 질환이고, 사람들이 이제 측만증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병원에 오면 어린애들도 측만증, 나이 드신 분들도 측만증인데 대부분 젊은 친구들, 학생, 청소년기에 오는 측만증은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해서 통증이 없이 그냥 허리만 휘어서 오는 증상이고,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디스크가 겹쳐서 생기는 퇴행성 측만증 같은 경우는 디스크나 협착이 동반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다양하게, 그래서 병에 따라서 증상은 사실은 허리병이지만 허리가 아픈 사람, 엉치가 아픈 사람, 다리가 아픈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허리 질환입니다. 사실 저도 디스크 환자예요, 원장님. 네. 그래서 병원에 안 가다가 어느 순간 다리가 너무 저려서 그러면 이제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병원에 안 가도 되는 허리 질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좀 구분을 할 수 있나요? 언제쯤 가는 게 좋은지, 이럴 때는 안 가도 된다든지.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를 뭐 생각하는 게 더 쉽겠네요. 우선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거는 뭐 파스를 붙이든지 뭐 간단한 진통제나 이런 거를 먹어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는 병원에 오는 게 낫고, 점점 더 통증의 양상이 진행된다. 또 진행되는데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 직접 가야 되고요. 뭐 그 정도 아니고 그냥 쉬면서 좋아진다, 찜질하면서 좋아진다, 집에서 뭐 하루 이틀 지나면서 경과가 완만하다. 그러면 뭐 굳이 병원에 오지 않고도 집에서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견딜만 한 거고, 뭐 일주일 이상 가면 병원에 그렇죠. 그 정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로 확인을 하죠? 가장 아까 일반인들이 이제 체크 못하는 것이 신경학적, 이학적 검사라고 해서 보통 뭐 허리 디스크는 4번, 5번이 제일 많이 생기잖아요. 4번, 5번이 많이 이 디스크 병이 생겨서 신경이 눌리면 대부분 종아리나 발목 통증이 많이 와요. 근데 그 4번, 5번 바로 위에 3, 4번 디스크가 눌린다. 그러면 무릎팍이나 정갱이가 아프고요. 2, 3번이 눌리면 허벅지 앞쪽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 허리 5번과 꼬리뼈 1번 사이가 눌리면 발바닥. 이게 의사들은 보면 어디가 어떤 식으로 아픈가에 따라서 뭐 검사를 하지 않고도 증상만으로도 어느 부위에 무슨 이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 환자들이 병원에 올 때는 디스크나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기 때문에 좀 더 MRI 같은 것이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는 검사고요. 환자가 증상이 골절이나 후종인대 골화나 뭐 이렇게 허리에 생기는 병이지만 뭐 좀 더 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CT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지금 말하는 검사는 다 이제 구조를 보는 검사고요. 마비나 뭐 이런 거 환자가 이제 왔는데 뭐 증상은 애매한 거예요. 그냥 뭐 저리다, 시리다, 먹먹하다 뭐 이런 아프다는 표현이 아니라 좀 애매한 질환일 때는 기능을 보는 검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전도나 적외선 체열 촬영 같은 거는 기능을 보는 검사들도 있어서 환자의 증상을 면밀하게 듣고 우리가 신경학적 검사를 하고 필요한 검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환자가 별로 아프지 않은데 너무 센 검사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환자 증상에 맞춰서 그런 검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면 될지를 결정하면 되겠죠. 원장님 요새 보면은 어디 가면 무조건 수술해라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원장님과 예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무조건 수술부터 하면 안 된다. 그냥 수술 안 해도 되는 질환이 있고 허리 질환이 있고 운동 정도 해도 되는 허리 질환이 있고 시술해도 되는 허리 질환이 있고 수술해야 되는 허리 질환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딱딱딱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 허리 치료 단계를 4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통증이 있을 때 생각하는 1단계 치료,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경주사, 뭐 아프면 신경주사라고 해서 이렇게 통증 주사를 맞는 거.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시술. 그 마지막 단계가 4단계로 이제 수술이 되겠죠. 그 단계를 가는데 뭐 마비가 있다면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빨리 하고 좀 더 단계가 높은 치료를 하겠지만 대부분은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환자가 좋아지는 정도. 뭐 이 치료를 했는데 안 나면 좀 더 높은 치료를 해야지 안 낫는 치료를 계속 반복하면 나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단계를 높여야 되고요. 그거는 환자가 이제 통증의 개선 정도나 마비에 따라서 맞추면 되지만 과잉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좋은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제 아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원장님.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법. 네.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른 자세와 이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허리에 안 좋은 동작은 허리를 웅크리고 오래 앉아 있는 건데 환자들이 바른 자세도 해야 되고 근육 강화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운동도 허리에 좋은 운동 또는 허리에 이제 나쁜 운동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서 환자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좋은 것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허리에 좋은 운동, 걷는 거. 뭐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실내 운동. 근데 요가 필라테스라고 그러면 여자분들은 하시는데 남자분들 못해요. 배우러 갔더니 다 여자만 있더라. 그래서 못해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수영도 누워서 하는 배영이나 자유형 이런 것들이 좋아요. 자전거도 허리에 좋은 운동인데 자전거를 MTB처럼 막 산에 쿵쿵쿵쿵 충격을 주는 거나 이런 거 안 되고요. 사이클까지 허리를 많이 수그리는 건 아니에요. 일반 자전거. 그것도 이제 헬스 자전거도 괜찮은데 저항을 두고 하는 헬스 자전거. 너무 그냥 저항이 하나도 없으면 운동이 안 되니까 저항을 두고 운동을 하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PT 같은 거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헬스클럽 갔는데 이제 헬스클럽 가서도 코어 운동, 그 허리의 심부 근육을 강화하는 코어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좋다. 그러면 허리에 나쁜 운동 뭐냐? 중력으로 이렇게 누르는 운동. 역기나 뭐처럼 중력을 디스크를 이렇게 누르는 운동 안 좋고요.
몸을 비트는 운동 좋지는 않습니다. 뭐 중년에 사실 많이 하는 골프, 볼링, 테니스 같이 몸을 비트는 운동들은 디스크가 노화가 점점 되니까 그러니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근육을 준비를 해놓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 뭐 새벽에 골프 치러 갔는데 자다 일어나서 달려가자마자 냅다 드라이브부터 확 휘둘르면 근육이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즐겁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온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아 읽어드리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36세 직장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 다리를 자주 꼬는데 허리가 아픕니다. 다리 꼬는 건 무릎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허리가 왜 아픈가요? 다리를 꼬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시상 밸런스. 그래서 뭐 사람이 옆에서 보면 귓구멍하고 고관절하고 복숭아뼈가 딱 일직선으로 이게 축이 다 맞아야 되는데 축이 어긋나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정면에서 봤는데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꼬고 앉으면 기본적으로 골반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듯하게 눕는 걸 허리에 받는 힘이 1이라면 서 있으면 1배 반, 의자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앉는 게 2배쯤 힘이 걸려요. 그거를 이렇게 비틀면 디스크의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쪼그려 앉아 있으면 쪼그려 앉아서 뭐 물건 들잖아요. 1kg짜리를 들면 이 디스크 압력은 거의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웅크리고 또는 꼬아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 자체가 디스크를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는 허벅지하고 등판이 이렇게 딱 붙어 앉아서 힘을 좀 분산시켜 주는 거죠. 여기에 의지를 해서 끄트머리 앉거나 꼬아 앉으면 이 허리에 요통을 일으키는 골반 쪽에 모든 스트레스가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른 자세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고등학생의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고등학생 아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고등학생 아들을 두었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하네요. 이제 서서 공부하는 책상이 허리에 도움이 될까요? 무조건 서 있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던데 걱정입니다. 네. 요즘은 이제 컴퓨터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리프트 책상이라고도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서서 컴퓨터를 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책상들도 많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이 앉아서도 이게 허리의 요통을 좀 예방할 수 있는데 키가 큰 사람이 너무 낮은 책상을 해서 허리를 많이 웅크리고 있거나 그런 건 좋지 않겠죠. 앉아서도 허리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정도 높이.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서서 한다고 해도 그 허리가 무리가 안 간다면 해도 되는데 계속 서 있는 것 자체가 뭐 좋지는 않으니까 보통 뭐 30분, 1시간 뭐 요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균형을 맞지 않고 너무 웅크리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자세든 좀 너무 오래 있는 게 안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원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허리 건강과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환자분들은 자기 노력을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의사가 다 해결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3분의 2 정도고요. 환자 몫이 3분의 1이 있습니다. 환자가 해야 되는 거는 바른 자세, 근육 키우기. 의사가 뭐 어떻게 근육을 만들어 줄 수도 없고 운동을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게 환자들이 습관적으로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안 아픈가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아픈 거 연구하는 뭐 하면 아파요? 뭐 하나 아파요?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아픈 거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통증이 생긴다는 건 우리 몸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경계 경보를 내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상시에 척추 근육 강화, 그다음에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식사요법 이런 것들을 해서 근육 강화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건 환자 몫이다. 그래서 의사가 뭐 디스크나 뼈에 생긴 병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환자 몫일 수도 있어서 환자 자기 몫도 충분히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척추 건강을 계속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헬스조선 질병백과에서는 우리 몸의 기둥 허리를 지켜라 라는 주제로 신경외과 전문의 이병규 원장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방치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 증상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찾아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